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지출 챌린지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별로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홍길동정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침대 프레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침대 프레임을 샀습니다. 그 매트리스 밑에 놓고 자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SNS를 보다가 어떤 한 분이 자기 침대 프레임을 사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 영상을 SNS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침대 프레임이 조금 높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그분이 샀던 침대 프레임을 여쭤보고 똑같은 걸 샀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은 침대 프레임을 샀습니다. 사실 저렇게까지 높을 줄 몰랐어요. 그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저렇게까지 높아 보이지 않았는데, 그리고 제가 매트리스 위에 템퍼를 깔아놓고 자는데 제 매트리스와 템퍼의 높이를 간과를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은 좀 낮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매트리스와 템퍼의 높이가 좀 높다 보니까 그분이랑 똑같은 프레임을 주문을 하니까 높이가 엄청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높아져 가지고 제가 올라가서 앉으면 발이 땅에 안 닿아요.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도 이제 약간 점프를 해서 올라가야 되는 같은 그런 어떤 되게 웃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또 쓰다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침대 프레임을 보면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높은 프레임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영상을 보고 이제 그 제품이 뭔지 여쭤봤을 때 그 제품의 사이즈나 이런 것만 좀 잘 알아봤어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거고, 처음부터 이렇게 주문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겉모습이 그냥 괜찮은 것 같아서 주문을 했더니 제 상황과 안 맞아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프레임 자체가 비싼 프레임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반품을 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서 그냥 이제 쓰고 있는데, 집에 들어올 때마다 이제 보면 좀 웃깁니다. 다음부터는 좀 잘 알아보고 사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건이기도 한데, 여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바디 프로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친한 동생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바디 프로필 찍었어요. 시간은 한 3개월,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해서 그냥 15kg 가까이 감량을 하고, 주말에도 이제 식단을 하고 이제 술도 안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사이클을 잘 지켜서 3,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바디 프로필을 찍고 15kg 정도 감량을 4개월 정도만인가 하고 한 달 만에 다시 한 15kg가 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디 프로필 되게 예쁘게 찍었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봤는데 예전으로 돌아갔더라고요. 4개월 정도. 그 전에 이제 열심히 식단을 지키고 계속 운동하고 술도 안 먹고 했던 보상 심리로 이제 바디 프로필 찍고 나서부터 친구들도 다 만나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만에 돌아가게 된 거죠. 바디 프로필 찍은 자신의 모습은 SNS에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거울을 같이 보게 되는 거죠. 현실과 그 SNS의 괴리감 사이에서 이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혐오감도 좀 생기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바디 프로필을 찍기 전에 몸무게와 바디 프로필을 찍고 나서 요요 현상이 와서 다시 돌아간 몸무게는 사실 별 차이는 없거든요. 이제 마음가짐에 있어서 예전에는 뭘 먹을 때도 즐겁게 먹었던 친구였는데 불편하게 먹더라고요. 약간은 좀 더 위험하게 보였던 부분은 거식증 같은 증상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바디 프로필을 찍고 나서 안 좋게 변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앞에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건데,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와 앞 이야기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관련이 많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 세 번째 얘기인데요. 무지출 챌린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지출 챌린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침대 프레임을 샀던 어떤 과정과 바디 프로필을 찍고 나서 요요 현상이 와서 예전으로 돌아갔던 어떤 과정, 그리고 무지출 챌린지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이 세 개의 모든 현상이 하나의 유행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SNS를 계속 해오면서 느꼈던 가장 안 좋은 어떤 현상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지금 개인 SNS가 없거든요. 제가 개인 SNS 없앤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좋아 보여서 부러운 마음에서 스스로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끌려가듯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무지출 챌린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무지출 챌린지가 뭐냐면 요즘에 MZ세대들한테 유행하는 거라고 하는데 최대한 아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지출 챌린지가 이런 건데, 대부분 이제 20대와 30대가 많이 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뭐 두세 정거장 정도는 걸어가기, 커피는 집에서 마시기, 뭐 그런 식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최대한 아끼는 어떤 방법, 챌린지의 모습인 것 같아요.
뭔가 건강한 모습의 챌린지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이는 어떤 챌린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챌린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뭔가 SNS에 보여준다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챌린지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나는 지출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지출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서 스스로 지출을 하는 어떤 계획을 잡겠다라는 그런 개념이라면 저는 말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챌린지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이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 드렸던 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자, 바디 프로필을 찍었던 동생의 사연을 가지고 무지출 챌린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자, 최대한 아끼겠다라는 거죠. 이 아끼는 방법에 있어서 좀 극단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극단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약간 넘어서는 계속해서 지속해 나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 바디 프로필을 찍었던 동생의 사연이 나오게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바디 프로필을 찍을 때 굉장히 극단적인 식단을 병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많은 몸무게를 감량을 해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던 욕망이 굉장히 내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 프로필이라는 행위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어떤 터닝 포인트라든지 그냥 지나가는 정거장 같은 그런 건데, 사람들이 굉장히 이 바디 프로필이라는 것을 하나의 어떤 목표로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디 프로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왜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일단 내가 운동을 하고 싶다라는 이유가 있으려면 이 왜라는 게 필요한데, 이 왜라는 것은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는 굉장히 자기 주도적인 것이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굉장히 몸이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몸을 좀 막 쓴 그런 시기가 있어가지고 그 결과로 담관염, 담석증이 걸려가지고 제가 쓸개를 장기 중에 하나를 떼어내는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몸에 굉장히 무리를 주는 행위인데, 몸이 그것에 대해서 적응하는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에너지가 예전보다 훨씬 더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걸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극단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고 나면 몸 관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지켜야 하는 가족,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친구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오랫동안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어떤 나만의 목표, 나의 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꾸준히 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바디 프로필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부분과는 좀 다른 목표예요. 그냥 하나의 보여주기식인 그런 목표일 뿐이라는 거죠. 무지출 챌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최대한 아끼는 것. 아끼는 것은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왜라는 겁니다. 왜 아껴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야, 너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일상에서 그런 돈을 아껴서 그 돈 모아서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을 왜 아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돈을 아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챌린지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내용도 보면 되게 웃겨요. 내 돈이 아니라 엄마 카드로 썼기 때문에 괜찮다. 다른 사람이 사줬으니까 괜찮다. 뭐 이런 식의 이상한 어떤 그런 개념을 자기 스스로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자기 만족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사줬든 엄마 카드로 썼든 어쨌든 소비를 한 거잖아요. 그거는 무지출이 아니거든요. 무지출이라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돈을 안 쓰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목적. 돈을 아끼는 목적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리고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곳은 굉장히 잔인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지불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시간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불해야 돼요.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를 걸어서 가게 되면 분명히 시간이 더 들겠죠. 그렇게 무지출 챌린지를 하다 보면 돈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텐데, 꼭 필요한 곳에도 돈을 안 쓸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어떤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아까워서 그걸 참게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돈 대신 시간과 건강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아꼈던 돈보다 나중에 시간과 건강을 사기 위해서 쓰는 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무지출 챌린지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20, 30대가 무지출 챌린지를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20대라는 시간은 돈을 모으기 위한 시간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저는 돈을 써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아껴서 그 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뒤가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무지출 챌린지의 문제는 이건데, 이 돈을 아껴서 어디에 써야 되냐면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데,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을 아껴야 되는 상황에 있다 보면 되게 많은 경험을 하기가 힘들어요. 경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겁니다. 제가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을 썼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제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것을 앞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걸 빨리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비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런데 이 소비라는 행위가 없어지게 되면 돈을 써야 되는 곳에서도 안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이 꼭 해야 되는 경험을 못 하게 돼요. 본인이 꼭 해야 되는 경험을 못 하게 되면 한참 성장해야 되는 시기, 돈을 쓰면서 어떤 것을 썼을 때 내가 즐거워하고 행복해지는지, 그걸 통해서 나를 더 발전시키게 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더 많이 돈을 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서 나 자신을 발전시켜서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해서 나중에 20년이 지났을 때는 200만 원, 3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20대라는 30대라는 시기에 돈을 쓰는 행위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펑펑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꼭 필요한 것에 돈을 쓰는 행위라는 것은 나를 굉장히 발전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는 이 무지출 챌린지라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걸 목적으로 삼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목적 없이 모은 돈은 결국은 아무 의미 없이 나가게 되거든요. 목표점이 없이 무지출 챌린지를 하게 되면 오랜 시간 힘들게 돈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쓰는 데는 굉장히 짧은 시간 만에 굉장히 의미 없는 것에 돈을 쓰게 될 겁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돈을 적당히 쓰고 적당히 모으고 스스로 이제 한계점을 정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진짜 안 좋은 행동이거든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개인 SNS를 얼마 전에 없앴거든요. 없앤 이유가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들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나의 일상과 계속 비교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하는 걸 보면서 깊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필요 없는 경험을 하게 되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다면서 왜 남들이 하는 걸 다 따라하는가. 그래서 제가 무지출 챌린지라는 것을 보면서 이걸 하는 사람들을 되게 좀 많이 말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도 찍고 있는 거고, 굉장히 오랫동안 내 스스로를 괴롭혀서 모은 돈으로 얼마나 큰 행복을 여러분이 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적당한 소비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행복감을 매일 주는 것이 중요하고 가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무지출 챌린지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극단적인 어떤 행위는 결코 좋은 결과를 내어주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항상 나쁜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지출 챌린지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별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지도 마시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일상에 하루하루를 채워넣으면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남들이 했을 때 뭔가 좋아 보이는 것을 내 인생에 채운다고 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무지출 챌린지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 찍었고요. 되게 횡설수설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속은 시원하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홍길동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